예, 한양대학교의 정진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와 주셔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고 가셨는데, 이분 기본적으로 플라즈마가 전문입니다. 플라즈마 얘기하면서 엣지 관련된 신기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영상 나오고 나서 좀 피드백이 좀 있었습니까? 반응이 뭐 주변에 있는 지인들 뭐 이 딜렉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공돌이들만 보는 사람들 많이 보고 네. 또 재밌게 이야기 또 잘 한다고 그러고. 그때 말씀하셨던 그 주제가 네. 굉장히 사실 산업계에서 지금 핫한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4월 말에 이제 플라즈마 워크숍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텔 코리아의 네. 그 연사도 모시고 네. 뭐 어플라이드 램 그리고 세메스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해서 네. 저희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 저희가 200명 광당을 빌렸는데 200명 넘쳤어요. 그래서 많이 서 계시고 유료 행사였죠. 유료죠, 유료. 얼마? 그때 딜렉 기자분도 우리, 오셨어요. 와서 기사도 쓰고 했던.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는 뭐 유료 행사인데 기사를 쓰면 돈 내고 왔던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쓰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요. 근데 그날 저희가 이제 텔 관련된 그 극조원 엣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했더니 이제 그날 텔에서 와서 또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날 오신 분들은 네. 그 텔의 그 핵심 또 노하우를 저도 또 이렇게 논문 보고 대충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날 그 연사분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행사 왔던 많은 분들은 다 듣고 가셨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들 오신 거 네.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그 워크숍 한다고 그때 약 얘기를 그쵸, 잠깐 그쵸. 했었었죠. 네, 네. 오셔가지고 저희 또 워크숍 홍보도 하고 가시고. 하반기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언제 하시려고요? 아마 10월 중순쯤에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하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또 네. 비슷한 유의 네, 또 네. 이슈를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그럼 그때는 주제를 뭘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때 똑같이 이제 그 엣지도 엣지.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파운더리 그 패키지에도 지금 플라즈마 많이 쓰거든요. 플라즈마 그쵸. 다이싱도 있고 네. 플라즈마 소잉도 있고 네. 뭐 저한테도 좀 그런 의뢰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플라즈마 엣지나 플라즈마 이 세정 기술, 네. 표면 처리 기술,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본딩에도 플라즈마 트리트먼트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몇 개 또 주제를 해서 해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 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네.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패키지 주제 조금 넣으면 네. 넘칩니다 사람들. 맞아요. 네. 저기 오늘 이제 얘기하실 거는 ALE 네, 얘기하실 텐데 그 전에 네. 플라즈마 전문이시니까 이 채널을 보시는 저 같은 일반인들을 네, 위해서 야 플라즈마는 과연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플라즈마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누가 내린 겁니까? 플라즈마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정확한 이름을 명명한 사람은 이제 랭묘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몇 년도에? 그게 1920년 경이거든요. 얼마 안 됐네. 100년밖에 안 됐네요. 됐어요. 네. 그리고 어윙 랭묘가 이 플라즈마를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아요. 근데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화학상을 받아요? 예, 예, 플라즈마에서? 예, 물리가 아니고요? 예, 물리가 아니고. 오. 물리에서는 이제 플라즈마 관련돼 가지고 노벨상 여러 개 있거든요. 네. 알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네. 랭미오는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는데 이제 플라즈마가 화학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거죠. 특히 이제 케미스트리 이런 쪽에도. 네. 그래서 랭미오가 표면 반응 모델도 만들고 어. 플라즈마 진동 이런 것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화학 쪽에 가까운 사람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일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플라즈마는 뭐라고 딱 정의할 수 있습니까? 플라즈마는 전하들 플러스 마이너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전하를 이야기하면 원자를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 이제 우리가 ALE를 지금 이야기하니까 네. 아토믹 레이어 H잖아요. 네. 그럼 앞에 여기 아톰이 있잖아요. 네. 그럼 아톰이 뭐냐? 원자잖아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 근데 사실은 이제 원자는 우리가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그 주변에 전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자 핵은 양전하고 전자는 엄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원자로 있으면 중성이 되는 거 전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떨어져 나오면 플러스가 따로 마이너스가 따로 있는 거죠. 네. 그 전자 마이너스가 전자고 플러스가 이제 원자가 그걸 우리가 이제 이온이라고 그러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가 이렇게 숲처럼 돼 있겠죠. 근데 이제 가스 상태예요, 그죠? 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플라즈마는 이온화된 기체. 이온화된 기체. 그렇죠. 이온화된 기체. 그러니까 네. 이온이 뭐냐? 전자가 떨어져 나온 놈. 이게 이제 이온이고. 전자가 떨어져 나온 원자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남은 원자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양전할 띠겠죠. 전자가 마이너스 1가니까 떨어져 나온 전자가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원자 주변에 전자가 막 돌아다니면 네. 어떻게 해야 둘 떨어집니까? 아, 그럼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냥 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데, 네. 이게 이제 원자 이제 기체를 엄청 뜨겁게 하면 기체 이제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활발하다는 거는 이제 큰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부딪히겠죠. 네. 그럼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꽝 부딪히면서 깨지나요? 그렇죠. 전자가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운동 에너지를 충분히 받는. 그럼 열로. 그렇죠. 열로. 근데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엄청난 온도가 필요해요. 한 10,000도, 20,000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기체로 플라즈마를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프로판 가스 이런 것도 불꽃 온도가 한 1,500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뭐 10,000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스로 만들기 어렵겠죠. 그럼 뭘로? 그래서 전기로 만들어요. 전기로. 예. 플라즈마. 전기로 만들면 굉장히 쉬워요. 플라즈마를요? 예, 예. 왜냐면 이제 우리가 1.5V 있죠. 1.5V 건전지가 1.5V의 전이차인데 이거가 이 전이차의 전자가 1.5V의 전이차로 가속이 되면 1.5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얻어요. 그거를 열로 환산하면 11,000도가 돼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플라즈마는 다 전기로. 다 전기로 만드는 거죠. 열로 그래서 만드는 RF 제너레이터 이런 게 다 전기로 만드는 전기로 이렇게.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럼 최초로 그 플라즈마라는 거를 아까 발견했던 그분 예. 예, 예.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최초로 이제 실험을 한 사람은 패러데이예요. 마이클 패러데이. 패러데이. 예, 예. 최초로 이제 뭔가 이제 전기를 걸어 가지고 기체를 이온화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빛이 나오고 뭐 번쩍번쩍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하고 하늘의 번개하고를 연결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전기로 뭐 부지직 해가지고 이제 뭐 빛나는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뭔가 해서 이제 패러데이가 이제 그런 건 실험한 거고 네. 이런 게 있다,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제 보고를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룩. 크룩이라는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물질의 네 번째 상태다. 라고 이제 명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체도 이제 아니고 뭐 액체도 아니고 뭐. 그렇죠. 기체인데 네. 뭔가 이게 아이오나이즈 돼 있는 뭔가다. 네. 이걸 새로운 상태로 정의를 한 거죠. 전자와 이온이 분리돼 있는. 원자가 네. 분리돼 있는 그렇죠. 전자에서 이제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온. 떨어져 나온 상태. 그렇죠. 그런 이제 네.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1900년 뭐 1800년 말 뭐 이쯤이니까 우리가 이 분자 원자의 세계를 잘 모르던 시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마 네 번째 상태가 아니겠냐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랭미어가 이거를 플라즈마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플라즈마가 활용되는 분야들이 뭐가 제일 있습니까? 이제 형광등이죠. 형광등. 형광등. 그죠. 어. 그게 이제 1900년 초에 네. 그때부터 이제 이 형광등. 네. 그 전에 백열등이었잖아요. 백열등입니다. 백열등은 이제 필라멘트가 네. 금방 이렇게 그러니까 수명이 되게 짧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형광등이 발명이 되고 그 형광등으로 이제 플라즈마를 만든 거죠. 네. 형광등이 이제 그 플라즈마하고 그 안에서 이제 UV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UV를 이제 형광체를 넣어가지고 UV를 가시광을 만들어주는. 빛으로 만들어.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 형광등 생각보다 굉장히 싸면서 되게 광 효율이 좋아요. 지금 CCFL 얘기하시는 거죠? 일종의 그런 거죠. 작게 만들면 이제 네. CCFL이 되는 거죠. 그 형광등을 작게 만들어서 백라이트 넣으면 이제 CCFL이 되는 거예요. 반도체에서는 어떻게 쓰입니까? 반도체에서는 이제 주로 이 플라즈마를 이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반도체에 쓰는 거는 한 1960년 말. 그러니까 저기 우리 최근에 그 오펜하이머 영화 있잖아요. 네, 저도 그 봤습니다. 오펜하이머 영화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 보면 이제 원자 폭탄을 만드니까 러시아가 빨리 만들었잖아요. 소련이.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국 입장에서 더 센 거 만들어야죠. 수소 폭탄 만들어야죠. 네. 수소 폭탄 만들고. 수소 폭탄을 만드는 게 이제 핵융합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핵융합도 우리가 원자 폭탄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원자 발전. 네. 그럼 수소 폭탄의 그 핵융합도 네.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그게 핵융합 발전이죠. 네.
그래서 핵융합 발전하는 이제 연구들이 1950년부터 해가지고 쭉 연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 정부에서는 아니 너희들은 10년 뒤에 된다고 그랬는데 10년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러면 언제 되냐? 근데 앞으로 10년만 더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버텼죠. 네. 그랬더니 결과가 안 나오니까 미국에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예산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플라즈마 연구했던 사람들, 뭐 플라즈마로 이제 핵 융합을 시키던 그 사람들이 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당시 이제 IC 반도체 산업이 발전한 거예요. 여기 쓰자.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실리콘밸리 온 거예요. 반도체로 다 넘어왔고. 그렇죠. 그 무기 만들던 사람들의 사람들이 예, 아니 핵 융합 발전, 예. 핵 융합 발전을 이제 플라즈마 만들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걸로 넘어와가지고 네. 최초로 이제 만든 게 이제 애싱 하는 거 있잖아요. 애싱. 예, 애싱. 애싱이 그러니까 뭔지 좀 드라이 이제 애싱이 뭐냐면 PR 같은 거 제거하는 거. 네. 상 날리는 것들. 예, 예. 네. 그 PR이 뭐냐면 이제 유기물인데 네. 유기물을 이제 O2를 산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플라즈마를 만들면 O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우리 표백제 같이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우리가 과산화수소도 이제 표백하고 살균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이 이제 O2를 이제 플라즈마 만들면 O가 많이 만들어져요. 네. 이 아토믹 옥시전이란데 이걸로 이제 그 PR 포토리지스트 네. 이제 반도체 패터닝 할 때 쓰는 거. 네. 그걸 이제 지우고 애칭하는 거. 그 오를 넣으면 지워지나 보죠. 그렇죠. 플라즈마 위에 네. 그 저기 PR을 두면 이제 싹 애칭이 되죠. 애싱이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태운다고 그래가지고 애칭이라고 하는 거고. 네. 네. 뭐 일종의 개념은 애칭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개념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플라즈마를 써가지고 이런 이제 공정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들이 이제 적용되면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에서는 8대 공정이 있잖아요. 8대 네. 공정에 지금 거의 지금 리소도 지금 플라즈마가 있어요. 그래서 EUV에 그게도 플라즈마가 있어요. 플라즈마 생기죠. EUV 지나가면. EUV 지나가면. 네, 그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도 있고. 네. 8대 공정이 거의 다 쓴다고 봐야 돼요, 이제. 8대 공정이 뭐가 있죠? 8대 공정 뭐 여러 개 요광.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리소, 네. 그다음에 증차, 증차, 엣치, 엣치, 뭐 그다음에 이온, 이제 임플란트. 뭐 임플란트, 네. 뭐 산화, 뭐 네. 이런 거 쭉 다 있죠. 네. 그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검사 패키징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플라즈마를 다 씁니다. 예, 거의 다 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CMP가 조금 빠지긴 하는데 요즘 또 어드밴스 CMP 개념에 또 플라즈마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CMP에는 패드로 그냥 갈아내니까. 갈아내는데 그다음에 이제 로컬하게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로 이렇게 좀 글라이딩하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이제 최근에 소개된 거 있습니다. 그러면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찍고 깎고 덮고 하는 거에 지금 다 하는 거죠. 씻고 하는 거에 다 지금 플라즈마를 쓴다는 그렇죠.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드라이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네. 드라이. 그러니까 플라즈마인데 이제 가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드라이가 이제 건식 공정이다 이렇게. 네. 대표적인 게 엣치고. 애치고. 예, 예. 그러면 그 공정별로 네. 플라즈마의 성질도 약간씩 좀 다릅니까? 조금씩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플라즈마를 가장 세게 쓰는 거는 엣치죠. 세게 쓴다 할 때. 세게 쓴다는 게 네. 이제 플라즈마 안에다가 이제 플라즈마 자체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죠. 그러니까 엣치는 네. 플라즈마로 이제 그 안에 이제 전자가 고에너지의 전자가 이제 레디칼들을 잔뜩 만들죠. 레디컬을. 레디칼이라는 게 이제 활성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학 반응을 엄청나게 하는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O2에서 O, F2에서 F 이런 애들이고 그런 애들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애칭해야 될 물질이 있으면 그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애치는 또 이 방향성 있게 애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연을 굉장히 세게 때려 가지고 네. 기판에다 아연을 때려 가지고 이제 디렉셔널하게 애치를 하는데 세게 때린다고 할 때 그 센. 이온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이온 에너지가 한 1000 일렉트론 볼트. 어. 거의 그러면 1000 일렉트론 볼트면 아연의 속도가 한 1000km per second 정도 될 거예요. 초당. 네. 그러면 뭐 마하 100, 1000이 넘겠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판이 애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디렉셔널하게 방향성으로 반응해서. 예, 예. 그렇군요. 증착 같은 경우는 좀 플라즈마 약간 약하게 해가지고 네. 좀 증착에 필요한 레디칼 네. 그 화학종만 적당히 만들어주고 위에 덮이게. 예, 예. 만약에 이제 이온이 큰 에너지 때리면 증착된 게 떨어져 나가겠죠. 애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식각 장비와 증착 장비와 뭐 아까 애싱 같은 뭐 세정 뭐 이런 맞아요, 쪽은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플라즈마의 네, 어떤 세기를 네. 조절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파워 들어가는 파워. 이제 파워. 내가 넣어주는 파워. 그다음에 아연의 에너지. 어. 그 증착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아이온 에너지가 크게 필요 없죠. 아이온 에너지가 크다는 이야기는 이제 깎는 거거든요. 스파터링 시키는 깎는 건데 네. 깎으면 이제 증착을 해야 되는데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개는 잘 안 쓰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막지를 또 약간 좀 변화시킨다고 약간 아이온 에너지를 살짝 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눈 오면은 약간 밟아주면 네, 단단해지죠. 좀 단단해지고 이렇게 네. 그런 이제 물성 바꾸려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작게 쓰는 거죠. 엣지는 굉장히 크게 쓰는 거고. 그렇군요. 우리가 에칭할 때 뭐 구멍을 뚫든지 네. 뭘 이제 그 라인을 그리든지 그렇죠, 그렇죠. 할 때 이제 하는데 라인을 긁거나 구멍을 팔 때는 그러면 그 구멍 속에 있는 뭔가와 얘랑 반응하면 얘가 날아가는 그렇죠. 거를 이 플라즈마 속에 이제 집어넣어서 그렇죠. 이걸 때려가지고 날아가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기본 반응은 레디컬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2를 쓰면 불소를 쓰면 불소가 나와가지고 네. 애토믹 불소가 나와서 네. 그 원자 불소가 들어와가지고 표면을 반응을 하죠. 실리콘하고 네. 뭐 아니면 이제 실리콘 뭐 다른 물질들하고 네. 반응하는데 아연은 와서 이제 때려주는 거죠. 반바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때려주면 그 표면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세게 때리면은 반응이 더 잘 일어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열을 가해주는 거와 비슷한 거죠. 표면을 막 때려주면 그럼 계속 세게 때리면 빨리 뚫고 그렇죠. 빨리 뚫죠. 구멍을 빨리 뚫고 이러 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적으로 빨리 세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이 이제 그렇게 간단해.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렇죠. 그 생각 같으면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말은 뭐 일면 맞는 이야기예요. 네. 맞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연이 이렇게 수직으로 잘 들어와 주면 좋은데 이게 옆으로도 들어가고 그렇죠. 이상하게 들어오는 네, 애들 네,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연 에너지 분포를 요즘 제어하려고 많이 해요. 기판으로 떨어지는 이온 에너지, 앵글 디스트리뷰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파야 되는데 아연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앵글이지면 이상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놈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놈도 있고 하면 옆으로 또 오조준도 되잖아요. 플라즈마가 이온과 전자의 어떤 뭐랄까 집합체고 뭐 수증기 같이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죠. 뭐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기체처럼 생겼다. 네. 대신에 이제 전하들이 막 돌아다닌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렇죠. 막 돌아다니는데 네. 아니 뭐를 이렇게 컨트롤해야 네. 내가 구멍을 파야 될 곳에 정확하게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판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즈마를 딱 만들면 굉장히 희한하게 이제 쉬스라는 게 딱 만들어져요. 그게 이건 뭡니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쉬스라는 게 영어가 어디에 있냐면 칼집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이 장검 같은 거 이제 칼을 집어 넣잖아요. 네. 그럼 칼하고 칼집 사이에 공간이 있죠. 좀 있죠. 그걸 영어로 쉬스라고 해요. 그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칼을 못 뽑아요. 진공이니까. 어느 정도는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죠. 네. 그게 이제 그걸 쉬스라고 그러는데 네. 플라즈마하고 그 체인버 사이에 쉬스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약간 양전할 때예요. 그래서 양전할 때니까 어떻게 되냐면 벽은 음전하고 네. 그럼 이제 기판에 있는 그 플라즈마 안에 있는 아연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수직으로 기본으로 이온이 때리니까 구멍은 수직으로 파는 거죠. 네.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기판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 이온이니까 마이너스 전압을 더 많이 걸어주면 이온이 더 세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질 거예요. 에너지도 커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직으로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개념은 그런데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온다고. 그게 최근에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만든 네. 그런 EUV 사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터닝에 이렇게 사이드지게 들어오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패턴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패턴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네. 이걸 좀 더 밀어야 돼.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애치 한번 하고 이렇게 애치하면 이렇게 패턴을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쉬스를 약간 라운드지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적당히 구조를 만들어 쉬스가 아연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 아니 쉬스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혹은 대각선으로 들어오기만 그 쉬스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 챔버 면하고 이렇게 네. 수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설계하기에 따라서 구조를 챔버 구조를 좀 복잡하게 적당히 그런 앵글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야, 그런 걸 발견하려면 참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전자기 해석해서. 일단 기초적인 거는 이제 네, 알겠고 그래서 ALE는 네. ALD는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원자층으로 증착을 한다. 그렇죠. 근데 ALE는 원자층 단위로 뭘 깎아낸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죠.
원자층이면 두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원자가 실리콘 원자가 3옹스트롱이거든요. 3옹스트롱. 3옹스트롱이니까 이제 0.3나노라고 요즘 뭐 나노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은 한 풀 이렇게 증착을 하면 0.3옹스트롱, 그러니까 0.3 나노 두께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 ALD는 그런 거죠. 네. ALD도 뭐 사실은 정확하게 막 원자 한 층은 아니라고 뭐 이야기하긴 하는데 예. 뭐 ALE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네. 이제 뭐 컨셉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ALD하고 ALE의 차이는 뭐냐면 ALD는 막을 올리는 거잖아요. 막을 올리는. 정착을 해서 예를 들어 레디칼을 올리고 그다음에 막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반응을 시켜서 한 층을 쌓고 그죠? 그렇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제 ALE는 사이클 비슷하게 해요. 리액턴트 그러니까 반응을 할 etch를 할 리액턴트를 올려요. 실리콘이나 예를 들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가스를 이제 퍼지를 해요. 네. 그럼 한 층을 쌓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퍼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연으로 그 퍼지는 순환을 시킨다는 거예요? 퍼지라는 게 이제 빼내는 거죠. 기체를 다 빼내고 네, 그러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게 이제 실리콘에다가 이제 염소를 붙여가지고 네. 실리콘 ALE를 이야기하면 네. 실리콘 위에다 이제 클로린을 올리는 거죠. 염소를 염소 원자를 붙여놓는 거죠. 그럼 네. 붙여놓고 염소를 다 빼요. 네. 그럼 표면에 붙어 있는 건 그대로 남아 있어. 이 상태에서 이제 알곤 아연으로 표면을 때려요. 한 50 일렉트론 볼트, 네. 그러니까 50볼트 정도 가속시켜가지고 때리면 이 실리콘하고 클로린이 염소가 싹 반응해가지고 이거 한 층이 날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덮고 HR 한 영역에 리액턴트 그러니까 반응 종을 붙이고 그다음에 퍼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곤 아연을 때려가지고 반응해서 날려버리고. 근데 왜 이렇게 얇게 날리는 겁니까? 왜 필요한 겁니까 그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보세요. 지금 3나노, 2나노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물리적인 피치가 뭐 3나노, 2나노는 아닌데. 예. 3나노, 2나노라는 게 지금 보세요. 3나노가 0. 아까 원자 한 개가 실리콘 원자 0.3나노라고 했잖아요. 네.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치가 만약에 물리적인 피치라고 하면 물리적인 피치는 아니긴 뭐 하지만 아니긴 지금 하지만. 피치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원자 예를 들어 3나노 진짜 리얼 3나노다. 그러면 원자 10개 놓고 우리가 증착을 하고 etch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이 간격이 그렇죠. 원자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원자 한 50개는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한꺼풀씩 벗게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술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야지. 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10년 뒤에 그런 게 필요할 때, 자 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딱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쓰입니까? 지금 일부 쓰이긴 해요. 일부. 네. 일부 쓰인다는 거는 연구는 많이 해요. 저희 뭐 학교나 뭐 교수님들 연구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내고 네.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이제 이 해외 장비사뿐만 아니라 국내 장비사도 어토믹 레이어 엣치 이 컨셉 사이클릭 엣치죠. 네. 이거에 대한 연구 펀딩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양산화된 장비 중에 하나가 아마 램에서 나온 색 공정에 쓰는 색. 예, 셀프 얼라인드 컨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셀프. 셀프 얼라인이라는 게 스스로 줄을 맞춰서.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뚫어주는 컨택. 네, 컨택이라는 게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선하고 밑에 네. 채널하고 만날 수 있게 어디 로직에서 쓰입니까? 로직에 주로 이제. 로직에 주로. 예, 예. 근데 파운드리 그 이런 데서. 개념 자체는 뭐 디램도 있고 다 있긴 한데. 예. 예. 거기에 굳이 ALE를 써야 되는 이유, 다른 건 안 쓰고 네. ALE를 거기에만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이클릭 엣치, 그러니까 ALE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선택비예요. 네. 레디칼하고 아연의 반응을 네. 따로 떼놨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원래 플라즈마에서는 레디칼도 있고 반응종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연도 같이 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액턴트가 붙고 반응종이 붙고 아연이 때리고 동시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선택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릭으로 그러니까 레디칼 반응하고 에칭 반응하고를 이렇게 아연에 의한 에칭 반바딩하고를 떼내면 선택성이 좋아져요. 선택성이 좋아진다는 선택성도 거는 좋아지고 이런 프로파일도 좋아지고 엣지 프로파일도 좋아지고 모양도 이뻐지고 모양도 이뻐지고 그리고 아까 같이 아연 에너지를 크게 하면 막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데미지도 적게 주고 시간 시간은 좀 길어지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엣지 시간은 늘어나죠. 엣지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좀 더 촘촘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긁어내기 위해서 뭔가 아까 그것 때문에요. 사이클을 쓰니까. 예를 들어서 염소 플라즈마를 만들어가지고 염소 라디칼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 염소 라디칼을 넣고 붙이고, 그다음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퍼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염소 다 빼고, 그다음에 이제 알곤 아연을 또 때리고. 네. 이 스텝을 4개를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게 사이클당 엣지가 얼마 한 레이어 정도인데 그 사이클을 계속 돌리니까 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지금 기존의 그냥 엣지 장비에서 네. 쓰는 그 엣지 장비와 어토믹 레이어 엣지 그 원자층 식각 장비는 네, 네. 아까 뭐 정확하게 원자층 뭐 3옹스트롱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뭐 대충 근데 한 뭐 그 정도는 나와요. 아 뭐, 그래요? 네, 그럼 일반 사이클. 엣지는 어느 정도 두께로? 분당 예를 들어서 뭐 분당 훨씬 많이 나오죠. 아, 그래요? 분당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나오죠.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택비하고 그런 엣지 게? 프로파일하고 네.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죠. 선택비가 높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선택비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엣지를 하면 엣지 선택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깎아야 될 막이 있고 네. 깎지 않아야 될 막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색을 이야기했는데 네. 트랜지스터를 만들면 네. 이 위에 그러니까 지락유소라고 그래가지고 실리콘 나이트라이트를 덮어요. 그러니까 덮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요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요 사이에 이제 채널을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요 컨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실리콘 나이트라이트를 덮어놓은 거에다가 이제 옥사이드를 채우고 여기를 이제 옥사이드 실리콘 산화규소죠. 네. 옥사이드를 뚫어서 이렇게 쭉 내려가야 돼요. 네. 내려가야 되는데 이 나이트라이트를 덮어놨으니까 네. 네. 만약 에 엣지를 하다가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트를 만났을 때 실리콘 나이트를 엣지를 해버리면 안 돼. 트랜지스터가 이제 어. 그 부분이 도체가 되니까 이제 연결이 돼버려요. 쇼트가 나버려요. 그럼 쇼트가 난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냐면 실리콘 나이트라이트는 엣지는 안 하고 네. 옥사이드만 쫙 엣지해서 이 만들어놓은 집이죠. 네. 이걸 싹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깎으면 안 되는 것까지 깎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게 선택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옥사이드만 깎고 나이트라이트 안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이트라이트 대비 옥사이드 선택비가 엄청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엣지 장비 이 AL 별로 안 좋아. 뭐 예를 들어서 깎으면 안 되는 것까지 깎아내고 난리야. 뭐 네.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깎아버리면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케미칼 엣지 있잖아요. 네. 그 웨데치라고 하는 네. 그런 거는 선택비가 굉장히 좋아요. 딱 화학 반응은 안 일어날 때 안 일어나고 딱 일어날 때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연이 막 때리잖아요. 네. 저 세게 때리면 좋다. 그래가지고 막 때리니까 선택비가 없는 거야. 아무거나 깎아대니까. 깎으면 안 될 것까지 깎아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나이트라이트 규소가 여기 레이어가 있는데 이거를 쑥 깎아가지고 쭉 떨어져 버리면 게이트하고 여기 컨택을 메탈로 채우거든요. 붙어버리면 트랜지스터 죽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예, 말씀하신 내용은 ALE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일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많이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많이 쓰일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 1000대 정도 만약에 판매가 되는데 그 중에 한 100대라고 얘기합시다. 네. 100대 정도 판매되면 ALE는 한두 대 정도 팔리는 정도예요? 램 제가 이제 알기로는 램의 아까 이야기한 셀프 얼라인드 컨택 공정으로 삼성도 쓰고 있는 것 같고 TSMC는 쓰는 걸로 제가 학교에서 한번 봤어요. 일본 학교에서. 그렇군요. 예, 예. 그 중요한 공정이니까 그거 중요한 공정이죠.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럼 장비 대수가 많겠네요. 많이 들어가야죠. 꽤 그렇군요. 들어갈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게 램에 무슨 장비 분명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찾아서 홈페이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뭐 그렇죠. 예, 저는 뭐, 이제 주로 학교에서 보니까 학교에서는 예. 이제 프로덕트 네임을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이클릭 엣지는 ER 자체 엣지 레이트가 느리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일반 엣지 개념으로 쫙 파요. 네. 쭉 파고 내려가다가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그 지라기소 나이트라이트 막을 만나는 가까워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이클릭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ALE 개념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엄청 느려지는 거예요. 느려지지만 문제는 뭐냐면 선택비가 잘 나와서 이렇게 내려와야지 그게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결정합니다. 하긴 처음부터 다 이렇게 그렇게 ALE로 내려오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한번 그냥 막 팠다가 그냥 이제 민감할 때쯤에 그렇죠. 이제 살짝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장비를
이제 고속 모드에서 저속 모드로 바꾸는 거죠. 저속 모드인데 이제 굉장히 사이클릭 엣지 ALE를 쓸 때는 이제 저속 모드고 네. 그때는 이제 사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엣지하면서 프로파일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 장비는 램만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램 근데 그래요? 뭐 다른 데도 준비하고 있겠죠. 한국 기업들은 어때요? 한국 기업들은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지 좀 아니 지금 전체 공정 중에서 아까 뭐 셀프 온라인한 얼라인드 컨택 컨택 그 공정에만 진짜 중요한 일부에만 요거를 지금 쓴다고 그러면은 누군가 이제 후발이 내놔도 고객사 그러니까 그 칩 만드는 회사들은 삼성이나 뭐 이런 데서는 왠지 못 믿어서 안 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조금 그 부분이 이게 이 사이클릭 엣지가 트리키하죠. 그러니까 제한성 만드는 것도 좀 어렵고 이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시작은 네. 언제부터?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것도. 오래됐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럼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거 지금 거기서 필요로 하고 우리가 장비 만들어 갖고 한번 납품도 하고 이거는 얼마 오래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한 수년 된 것 같아요. 수년? 네, 로직에서 먼저 쓰니까. 아. 로직에서. 이게 D램, 뭐 낸드 이런 쪽으로 갈 디램에도 일부 네. 이렇게 이제 아예 아주 정밀한 뭐 ALE는 아니지만 네. 이런 개념을 쓰는 공정들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피치가 점점 디램도 작아지고 하니까 그때 이런 되면 컨셉은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도 아마 관심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ALE를 뭐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반도체 첨단 원자층 시각 기술에 대하여라고 네네네. 썼는데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난번에 얘기한 크라이오 그 시각 네. 그 채널 홀 뚫는 네, 그거는 이제 깊이 뚫는 거죠. 깊이 막 깊이 빨리. 밑에 냉각시켜 갖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 그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지금 바로 그 코앞에 와 낸드에 있는, 바로 그냥 코앞에 와 있는 이 그렇겠죠. 기술 장비 앞에 뭐인데 있기도 하고 지금 바로 돈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물건 만들어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 그렇게 세게 빡 때리면 그 링 같은 것도 그 파츠 같은 것도 파츠도 뭐 많이 이제 뭐 아까 뭐 말씀하신 하남 어트리얼즈 네, 뭐 네. 이런 데도 뭐 네, 네. 준비하는 것 같고 한데 네. ALE는 어떻습니까? ALE는 네. 아까 저기 대표님 이야기한 대로 이 엣지 속도가 느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뭐냐면 가스를 빨리 넣고 빨리 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반응종을 빨리 넣고 네. 빨리 붙이고 네. 그다음 빨리 펌핑 아웃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빨리 넣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파는 것보다 MFC가 네. 굉장히 고속 동작을 해야 돼요. MFC가 네, MFC가 고속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플라즈마도 잠시 켰다가 잠시 끄고 ALD 같이 네. 잠시 껐다가 잠시 끄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속 매칭, 오. 임피던스 매칭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어쨌든 지금 한 사이클을 줄여야 되잖아요. 속도 느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이제 케미컬 가스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한국에도 MFC 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뭐 MKP 같은 회사.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고속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램에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자기들의 그걸로. 근데 그 회사도 MFC나 뭐죠? 그거 저기 플라즈마 RF 뭐 내재하다 제너레이터, 뭐 외주도 주고 뭐 그런 거. 무슨 매처 뭐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막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다 직접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외주 주고 네. 일부 뭐 이전에 뭐 코멧이라는 회사 해가지고 좀 스펙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어디? 자기들이. 그러니까 코멧이라는 회사가 좀 그 램에서 자기들이 매처 같은 거 좀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네. 지금 뭐 외부에도 팔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엣지 회사들은 자기 컨셉에 맞는 RF나 매칭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가스 딜리버리 이런 것들이 커스터마이즈 된 게 필요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내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RF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이제 그게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 범용을 써가지고는 자기들이 특허가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ALE 같은 사이클릭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빠른 거를 특주를 하면 굉장히 비싸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개발된 건 또 다른 회사 또 쓸 수 있으니까. ALE는 아무튼 당장 엄청 커질 기술 뭐 공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근데 지금 뭐 파운드리 로직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쓰고 지금 있으니까. 이제 제가 보면 로직이 대세잖아요. 네.
그죠. 물론 이제 D램을 좀 HBM 만들어서 고부같이 만들고. 물량은 뭐 D램이 또 물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로직보다는. 그러긴 한데 로직이 지금 뭐 이제 AI도 그렇고 뭐 네. 로직이 대세니까 어. 그쪽 장비들이 물론 이제 이게 국내 장비 업체가 이게 접근할 수 있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고급한 기술이고 네.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기술 쪽으로 보면 앞으로 굉장히 계속 확대되고 그리고 그렇죠. 뭔가 신기술에 대한 느낌도 굉장히 냄새도 그렇죠. 많이 나는 네, 네. 듯한 느낌 네 맞습니까? 맞죠 신기술이죠.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내 업체가 지금 선진 업체가 어떻게 보면 크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국내 업체가 이런 ALE 기술에 먼저 좀 치고 나가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약간 틈새들이 많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틈새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정별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아까 이거 색은 네. 공정이 크고 네. 굉장히 그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엣지가 이렇게 공정 자체가 우리가 사이클로 한다고 그랬지만 선택비가 무제한 잘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네. 그 장비가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서 크게 나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약간 엣지백을 해야 되는 그렇지만 이제 피치는 작고 네. 그런 데는 큰 회사들이 시장이 크지 않으니까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약간 엣지백을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리밍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근데 그런 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니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장비업체가 대응을 안 한다. 5천억이다. 1,000억이다. 네. 그러면 이제 굳이 큰 회사들은 안 뭐 내가 이거 왜 만들어? 그런 공정 그러니까 그 마켓이 크지 않은데 그렇죠. 대기업에 안 들어오는 글로벌 기업에 안 들어오는 뭔가가 그렇죠. 그런데 틈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장비사들이 어쨌든 뭐 소자 업체들하고 잘 얼라인 돼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내면 좋은 그게 되지 않겠는가. 한국에도 그 시각 장비 쪽의 파츠나 부품들 제가 옛날에 저기 공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APTC도 ALE 장비 좀 만들고 연구개발 과제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APTC요? 예, 지금 이름 바꿨죠. VM인가 뭐 VM으로 바꿨습니다. 바꿨죠. 맞아요. 예, 그거 VM. 만들고 네. 뭐 CMS나 뭐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준비는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당장 장비로 뭐 제품을 파는지는 국내에 뭐 사실 애처하는 대기업 제외하면 애처하는 데가 APTC밖에 없고 그렇죠. VM밖에 없고 그렇죠. 대기업 포함하면 이제 CMS까지 CMS하고 막 그죠. CMS에 뭐 회사가 그렇죠. 만들려고 만드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뭐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커지는 시장이니까 이제 커지는 시장, 앞으로 커지는 시장. 커지는 시장. 거기 들어가는 뭐 제너레이터, 매처, 뭐 MFC, 뭐 그렇죠. 뭐 혹은 뭐 기타 등등등등 뭐 그렇죠. 뭐. 가스 딜리버리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돼야 되니까 그런 거. 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반 애처랑 지금 ALE 쪽 하는 애처랑 네. 다 파츠들이 조금씩 다 그렇죠. 전용 파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이게 이제 좀 파워는 적게 쓰는데 파워 자체는 적게 쓰는데 좀 커스터마이즈가 돼야 되죠. 고속 동작을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매치도 빨리 돼야 되고. 그 저기 교수님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네. 제너레이터, 네. 뭐 MFC, 네. 뭐 매처, 매처, 네. 뭐 그런 거 하는 애칭 장비의 주변에 붙어 있는 컴포넌트들. 컴포넌트들로 상장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죠. 매출액 엄청 많이 하는 회사도 있고 뭐 큰 기업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시장에 대해서 한번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부품은 무슨 역할을 하고 그렇죠. 이 MFC는 뭐 어떤 뭐 계측 질량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렇죠. 가스 플로우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런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ALU 얘기 길게 벌써 40분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40분 됐어요. 듣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대표님이 질문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시간이 아주 2시간에 가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